그동안에 연끌을 하다못해 돈이 모자라니까 퇴직금까지 중도 인출해가지고 끄집어냈었답니다. 1인당 집을 사기 위해서 퇴직금 중도 해지했던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1인당 한 4,600만원 가량을 퇴직금을 끄집어냈었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상황이 연끌에 집중이 되어 있나 봅니다. 지금도 여전히 연끌 해야 된다,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똘똘한 한 채는 꼭 필요하다,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로 여러가지 영업용 멘트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. 지방은 아니지만 서울은, 경기도는 여전히 집값이 상승한다,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? 과거에도 이랬습니다. 과거에도 지방 부동산이 너무 안 좋고 서울이나 경기도는 여전히 호황이다 라고 해서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,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었고요.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쇼크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, 뭐가 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. 둔천주공도 입주일을 한 달 반 앞두고 지금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건설사에서. 사실상 쓰레기들이죠. 계약서 왜 쓰냐라는 겁니다. 악랄하게 끝까지 뜯어먹겠다라는 수작질을 벌리는 것 같습니다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저런 개막장 짓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.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한 거래를 한다라는 게 되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요새는 전세 사기도 너무 많이 당하죠. 매매 관련해서도 언제든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저기에 깔려 있습니다.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대한민국은 사기꾼 공화국이라고. 근데 그런 얘기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. 바로 잡아야죠. 근데 정부가 관련 법당국이, 사법당국이 그걸 바로 잡을 의지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의지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냥 적당히 흉내내고 그냥 나 몰라라고 그냥 놔버리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왜 그렇게 부동산 연끌하라고 꼬드기는 걸까라는 거죠. 언론이나 아니면 건설업계나 아니면 그 교수 집단들 그리고 금융업계들, 그들이 전부 쌍으로 집단으로 모여서 사람들을 상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압박을 하고 그렇게 계속 몰아넣어서 노예를 만들기 위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.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, 꺼려하는 일을 군말 없이 하게 하는 그런 노예 말입니다. 하루에 12시간, 14시간 최저시급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노예를 늘리기 위해서 저렇게 연끌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. 중도 퇴직금 중도 인출해가지고 노후도 그냥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만든다라는 거, 그냥 대가리 쳐박고 그냥 일만 하라고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.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. 어쩌자고 이 모양까지 간 걸까요? 연봉이 1억 5천이억이면 대출 10억 받는 것도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, 정말 그들 말대로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 연봉을 20년 30년 받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연봉을 1억 이상 받는다라는 것, 퇴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의미인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머릿속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, 돈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, 탐욕,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없는 겁니다. 그게 그들이 처한 현실이죠. 앞으로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고 살아야, 그렇게 살아도 사기당할 수 있고 뒤통수 맞을 수 있어서 언제 어떻게 추락할지 모르는데 자신이 나서서 연끌했다, 이건 정신이 나간 짓거리다라는 겁니다. 여기저기 언론에서 벼락거지 얘기하고 사람들이 집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, 남들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진심 어린 조언, 충고 이런 것들 생각 없습니다. 그저 우리를 이용해서 영업해서 그 커미션 먹고 부추겨서 자기들 인기를 더 끌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? 삶이 엉망되는 거죠. 우리는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, 괜찮은 것처럼 그냥 분양만 받으면
한 10억 20억 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들이 가짜가 아니겠습니까? 세상 살아가는 게 내 생각대로 좀 수월하게 돈도 벌고 좀 안정도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기는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거. 세상 사는 게 내 생각하고 안 맞게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인정해야죠. 받아들여야죠. 그래야 삶을 좀 진지하게 내다보고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현실을 냉정하게 내다봐도 그래도 앞날이 막막한 경우가 많잖아요. 뭐가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답답한 경우도 많은데 그냥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요, 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되게 경거망동하고 까불어대고 입놀림 심하게 하고 행동거지 막 하고 그러다 보면 뒤집어지는 겁니다. 되게 자기 자리가 되게 굳건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여유롭게 괜찮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까불어대다가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면요,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.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돈 아낄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좀 잘 대비 대응할 거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. 그렇게 각오하고 마음먹고 움직여도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게 지금의 이 시대인데, 내가 잘났다고, 내가 돈이 많은 부자라고, 능력이 뛰어난 이 고수라고 까불어대다가 그러다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. 망가지는 겁니다. 세상 살아가는 삶이 참 빡빡하고 참 어렵습니다.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까불어대면 세상을 너무 쉽고 원만하게 생각하면 그로 인한 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연끌만 하면 돈 번다고요. 연끌만 해가지고 돈 버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어디 있냐고요. 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제 조작하는 거죠. 그런 조작이 벌어져도 뭐 정부에서도 사법당국에서도 그다지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. 나중에 끝물에 피라미드만 조금 잡고 이 제대로 이렇게 사법 체계를 가동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요식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것 같습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마냥 장밋빛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. 좀 비틀어서 보고 비꼬아서 보고 부정적으로 봐야 현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. 세상 사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, 무섭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죠. 나에게 아주 고마운 아주 평온한 세상이다,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뒤집어 쓰고 이제 큰 사기를 당하고 인생이 몰락하는 겁니다. 그렇게 인생이 몰락하지 않게끔 자신의 삶을, 가족의 삶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자신을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욕심 부리거나 공짜를 바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런 욕심과 공짜 바람이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